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주는 어제 시장에서 뜨거웠던 그 이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9월이 되면 이제 이 핵폭탄급 밸류업의 끝판왕이 터지고 그때까지 지주사든 금융사든 은행이든 아직도 한 번 더 시세가 남아있다라고 하게 된 바로 그거, 이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다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뭐 슈퍼 상법이다 이야기가 나왔었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담았었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집중투표제를 못 넣었던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도 내가 원하는 이사를 밀어넣기 위해서 표가 한 별명별로 해서 내 6표면은 6표를 한 명에다가 밀어두는 이게 안 됐던 거. 두 번째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그러니까 이사 내에 감사 1명, 밖에 1명을 또 뽑아가지고 진짜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이것도 못 담은 게 아쉽다. 그런데 가장 많은 표는 왜 자사주 의무 소각,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안 담았느냐. 이제 이거를 거의 첫 손에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자, 자사주 의무 소각,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거의 뭐 대표적인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이한 점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할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대선 치르기 전에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밸류업을 얘기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자사주는 원칙적인 소각을 해야 된다.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제 그게 안 담겼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출을 한 건데 민주당이 주말 지나면서 이거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특히 지금 5천 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의결에 같이 5천 위원회에 있는 민주당의 김남금 의원이 이제 공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 의무 소각을 추가 개정으로 자기가 발의를 하겠다. 즉 여러분 한 번 개정이 됐지만 또 개정할 수 있잖아요. 내용을 더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사주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자사주는요 좀 쓸모는 없습니다. 왜?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아무리 자사주가 있다 해도 걔가 표를 못 듣고요. 배당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냥 샀으면 태워버리지 소각하지 왜 기업들은 자사주를 끝까지 쟁여놓고 왜 소각하지 않을까? 이게 아주 편법, 우회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또 오너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의 마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인적 분할을 할 때 이 자사주 부분만큼에 있어서는 이 주식이 하나가 또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훗날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 구도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힘들어졌다 치더라도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아직은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적 분할 때 이 주식도 받기 위해서 이 자사주의 마법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 안 하고 쟁여놓고 있고요. 또 이 자사주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비, 교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편법의 쓸모가 많이 있으니까 이 자사주를 태우질 않는 겁니다. 소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지금 맛보기들이 나왔는데 자사주를 일단은 조금은 보유해라. 얼만큼 보유하냐? 이제 스톡 옵션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스톡 옵션 정도 부분만 남겨놓고 그 외에 특별한 사유를 빼놓고는 1년 내에 다 태워라. 그러니까 아예 자사주는 보유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하죠. 하고 뭐 매입을 하던 1년 내에는 무조건 다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제 이런 또 반론이 궁금증이 생기죠. 기존의 자사주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업에 있는 자사주는 어떻게 할까요? 소급 적용한다. 이 기업도 1년 내에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다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진짜 강력하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7월 임시국회에서 뭐 하겠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7월에 바로 처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재계의 또 강력 반발도 있고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이렇게 좋은 거를 미리미리 막 앞에다 땡겼으면 오히려 뒷부분에서는 또 뭐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가을 9월 정기국회 때쯤에 좀 보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재계나 또 이쪽 기업 쪽에서는 이거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약간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일정 보유는 허락해라.
이제 5%는 자사주를 그냥 갖고 있도록 해라. 혹은 뭐 10%만 갖고 뭐 그 이상은 다 해라. 뭐 이런 보고안책까지도 제시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자사주 의무 소각의 내용이 상법 개정안에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은 분명히 올 연내에 추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제가 뭐 살짝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은 현재 국내 상장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1위 기업. 혹시 일성 IS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2년 전까지는 일성 IS였는데요. 현재 1위는 신영증권입니다, 여러분. 신영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53%. 어제 상한가를 직행했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뭐 여전히 뜨겁죠. 신영증권 또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이요. 5%대 상승이 나오네요. 53%의 자사주 비중. 그러니까 신영증권은 이제 오너와 그쪽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자사주를 계속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 주식 중에 절반이 넘는 게 자사주입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이 법이 통과가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1년 내에 50%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신영증권의 이 소위 말한 남은 이제 주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이 주식의 가치는 폭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신영증권 폭등을 했고 숨겨진 2위가 일성 IS가 48%인데 그 다음이 부국증권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도 한 40%대였기 때문에 자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좀 레벨로 낮춰가지고 본다면 롯데지주가 30%대 자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SK가 24%. 저는 이제 SK 24%가 함의하는 의미도 많이 있는 것이 SK, 주 SK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할 때 이것도 태워야 되는 그런 또 측면도 있고 SK는 아직 그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남아 있는 데다가 24%라는 자사주까지도 1년 내에 태워버린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상당 부분 또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태광산업도 24%의 자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KTNG도 13%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 레벨들이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1년 내에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럼 당연히 기존의 주식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7월, 8월 좀 놓고 보고 만약에 흔들렸다, 뭐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자사주 의무 소각을 꺼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9월 정기국회일 것 같고요. 그러면 7월 임시국회에는 뭐 없어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집중투표제를 한번 이번 7월 임시국회에는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7월 임시국회에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집중투표제 이 부분은 또 7월 임시국회에는 또 개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 또 오늘 지금도 지주사들의 시세가 안 꺾이고 있거든요. 뭐 한화, LS 또 뭐 쭉쭉쭉 또 가고 있는 것이 오리온홀딩스 가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한 밸류업 폭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정부가 이렇게 다급하게 또 민주당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올인하지 이런 생각을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정부는 이제 돈 물줄기가 있으면 부동산으로 가는 물줄기를 빼내서 이거를 이제 주식 금융시장으로 가겠다라는 게 핵심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값이 너무나 튀어 올랐잖아요. 뭐 미친 집값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MZ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분들의 뇌리 속에는 부동산이 최고야. 집값은 끝까지 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불식시키려고 이제 강력한 밸류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함께 염두를 해 두시면 이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 금융지주라든가 뭐 자사주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뭐 배당 성향 높은 기업이라든가 계속해서 올 연말에는 핵심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